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디자인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자, 교육성향 1호 상담하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 성장 촉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촉진 요소라는 것은 사람의 태도 중에서 우리가 가진 태도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진단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진단이 됩니다. 꿈 목표, 꿈과 목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주변에 여러가지 도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계획한 것,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지, 또는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는지, 그리고 계속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욕구가 있는지, 이 5가지 요소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의 삶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것이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목표. 자, 꿈 목표가 높은 사람, 꿈 목표에 대한 결과값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열정이 있겠죠. 꿈 목표가 가득한 사람이 당연히 꿈 목표를 향해 나갈 텐데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정확한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에 정확히 가야 될 것이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 시간 관리도 잘 될 것이고 계획도 충분히 잘 세워서 실행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분명한 성과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꿈 목표가 높은 경우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과 교육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꿈 목표가 높은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에게도 그 열정이 부여되거나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동기부여 부분입니다. 본인이 동기부여가 잘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동기부여를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려서 잘 이해 못하더라도 점점 자라갈수록 이것이 녹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계획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 어릴 적부터, 또 성과 중심하는 거 어릴 적부터 잘 훈련되기 때문에 자라서도 이런 관리를 잘하는 아이로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꿈 목표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에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에 꿈 목표가 높은 부모님이 그것이 낮은 자녀를 가거나 교육을 한다면 답답함을 느끼고 너무 다그치거나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꿈 목표가 높은 분일 때는 물론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그것이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주변에 대한 수용적이고, 또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유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을 구장하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교육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육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교육 전문가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도움 욕구가 낮은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교육의 방식과 전문가의 방식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높을 때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로의 어떤 역량을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 더 효과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것이 높은 분들은 보통 약속 이행 잘 하시고요. 책임감 있으시고, 또 모범적으로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시고, 또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신념이 분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행일치랑 교육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언행일치가 높은 분들은 한번 정해진 방법을 쉽게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방법을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교육에 적합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행일치가 높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경우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겠죠. 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높은 분들과 만날 때는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지켜질 때 특히 시간 약속 같은 것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다른 부분들이 다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책임감, 가족 책임감 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분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높겠죠. 그리고 아이의 울타리가 돼주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잘 돌봐주고 늘 함께 해주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족 책임감이 높은 분들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되게 가족적이야, 가정적이야 이런 표현을 듣는 분들이 바로 가족 책임감이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부모가 참여할 활동이 있을 때 참여율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책임감이 높은 분들께 협조를 요청하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함께하는 손을 내밀 때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에게 내밀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장을 추구하고요. 또 어떤 장애물도 잘 극복해내고 현재에 불만족이 있는 분들 왜냐하면 더 나은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도전적이고 또 앞에서 끌어나가는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있는 분들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녀에게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늘 성장 발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현재 시스템 여러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진행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늘 살피고 더 나은 데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더 나은 프로그램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자제시키고 현재의 프로그램의 충분한 긍정성을 알리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덜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 꿈, 목표,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 언행일치, 가족 책임감, 변화에 대한 욕구를 진단하시면 부모님의 어떤 지금 삶의 태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교육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교육의 파트너로서 어떤 부분을 협력하고 어떤 부분을 부탁하고 어떤 부분을 자제시키고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촉진에서 잘 진단하셔서 상담하실 때나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잘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12번째 성장장애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촉진 요소 5가지를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상담하실 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성장 촉진 요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